이번 영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는 나오는 큰 테마의 주제 중에 하나가 공권력과 인권의 관계예요. 공권력과 인권의 관계인데,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은 제가 이제 면접 이론 강의 안에 보면 이제 헌법학 강의를 하잖아요. 시사 포개기 1단계에서 이제 시사에 필요한 헌법 중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헌법 이론들이 어떻게 헌법학이 어떻게 실제 이슈에서 핵심 쟁점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2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테마 중에 하나가 공권력과 관련된 부분이죠. 특히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공권력의 오남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권력을 설명함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국가와 국민의 본질적 관계에서 공권력이란 개념이 도출된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단적 존재다. 대신에 국가가 형성되고 나면 국가의 존립 그 자체가 개인의 생존과 직결되잖아요. 우리가 나라 잃은 슬픔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형성되고 나면 국가의 존립과 공공질서라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생명권까지도 제한하잖아요. 사형제. 맞죠? 그러한 개념이 제일 기본 개념이고, 이것이 헌법 조문으로 표현된 게,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죠. 대한민국 국가의 모든 중요한 권력들, 권한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권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국민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주권으로부터 나오고,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들 개개인에게 있다. 이래요.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론에 있어서 국민들이 개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주권이라고 표현해요. 그 나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된 권력, 모든 권력의 원천 역할을 하는 주된 권력은 국민들 개개인이 모두 다 가지고 있다. 평등하게. 그래서 국민 평등이죠. 개개인은 다 평등하다. 그런데 그럼 인권은 무슨 개념이에요? 인권은 무슨 개념이냐면, 국가가 형성되고 나면 우리가 국가 사무를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모두 다 의논해가지고 해결하면 그건 직접 민주주의죠. 근데 인구수가 많아지면 그건 불가능해요. 아파트를 예로 들자면, 아파트 공통 사무를, 아파트 관리소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월급을 줘가지고 일할 사람을 대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소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수단적 기구죠. 통치기구가 그러한 개념이에요. 국민주권주의 개념 하에서는 통치기구, 다시 얘기하면 정부, 행정부, 국회, 사법부 모두 다 국민들 개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가 잘 유지되고 존립할 수 있게끔 유지하는 수단적 존재가 통치기구예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소가 조폭 집단에 의해서 장악돼가지고, 아파트 관리소가 사실은 주민들이 월급 줘가지고 뽑는 사람들인데, 주민들이 일정 부분을 떼가지고 아파트 주민 사무를 하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조폭들이 거기를 장악해가지고는 사실은 주민들이 노예처럼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사 가려고 하면 조폭들이 너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인다 이러면서 협박하면서, 나는 사실은 이 아파트의 주인은 난데, 아파트 관리소가 어떤 조폭 집단에 의해서 장악돼가지고 거기 이제 막 갈취당하는 거예요.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내, 관리비를. 그 다음에 너 이사 가면 죽여버려. 너 이사도 못 가. 그리고는 너희들 가족들 우리 여기 보내. 노예로 만들겠어. 성노예로 만들겠어. 그건 옛날에 뭐예요? 중세 봉건 시대죠. 결혼하기 전에 초약권 해가 영주가 결혼하게 되는 백성들을, 아내를 가져다가 유린하죠. 현대에는요, 없을 것 같아요? 현대? 모르겠어요. 그런 범죄 행위들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예전에 최순실 사건이 왜 어마어마했냐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라는 통치기구 뒤에 사실은 그걸 움직이는 뒤에 우리가 뽑지도 않은 민간인 집단이 있더라.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마치 아파트 관리소가 조폭에 의해서 장악당했고, 우리는 그 조폭 집단을 위해서, 아파트의 주민이 난데 거기에 삥 뜯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있었어도 안 되고 정말 수치스러운. 근데 이제 우리가
아주 평화로운 촛불 집회 시위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탄핵시켰죠. 그죠? 자, 이러한 개념이 뭐냐면, 여기서 함축하는 바는 뭐냐면, 자,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무 처리를 할 기관이 필요하고,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뽑은 게 사실은 통치기구란 개념인데, 이 통치기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려면 권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주권자인 국민들 개개인이 일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다시 얘기하면 아파트 관리 사무 범위 안에서만 당신들이 어떤 권한을 가져. 예를 들면 주차선을 어긴 주민들한테 벌금을 매길 수 있고 주차선을 바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야. 통치기구도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개개인이 일정한 부분을 양도했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아니 양도 아니에요. 양도라는 건 큰일 나죠. 양도라는 건 내 권한을 그냥 파는 거예요. 줘버리는 거. 위임. 그러니까 양도라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한 번씩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헷갈렸는데, 위임이에요. 위임. 일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위임을 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사실은 통치기구는 국민들 개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적 존재이고, 위임된 범위 안에서 공권력이 통치기구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검사는 단독 관청인데 검사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영리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공권력은. 그런데 통치기구가 목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국민들을 위한다라는 명분하에 사실은 자기의 실리적인 이익을 취득하더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공권력이 오남용되었을 때 국민들 개개인은 주권자라 할지라도 그 막강한 공권력 앞에서는 주권자 개개인의 힘이 없어요. 판사에 비해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 비해서 국민들 개개인은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집단이지만 우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위임한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들 개개인은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공권력이 오남용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형사법 체계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공권력을 운영하는 집단이요. 공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올 바에는 아예 범죄자 9명, 10명을 풀어주는 게 더 낫다라는 취지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공권력이 오남용되면 제일 대표적인 예가 나치즘과 파시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하는 것은 모두 다 정당하다. 국가가 그때 뭐예요? 통치기구하고 국가를 정당화시켜버리자. 같은 맥락으로 놓고는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와.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서, 통치기구의 어떤 특정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장악되고는 우리 하는 대로 다 따라와. 국민들은 도구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운영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생체 실험을 당하고요.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 인간으로서는 참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공권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공권력에 도취될 경우에 인권 침해, 인권 유리 사태가 너무 광범위하게 국가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국가 전체가 아니라 도시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예전에 지역 향판 제도가 있을 때 왜 이 향판 제도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근무하는 판사요, 안 옮겨 다니고, 왜 향판 제도가 없어졌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향판들이 그 도시의 범죄 집단하고 연결이 돼가지고는, 예를 들면 어떤 여성분이 범죄 집단에 의해서 납치당해서 윤락행위를 강요받았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경찰 보호하에서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이 판사가 알고 보니까 향판인데, 알고 보니까 이 범죄 집단의 뒤를 봐주는 판사였던 거예요. 판결이 안 나오고 이 여자는 다시 범죄 조직에 끌려가요. 예전에 TV에 한번 나왔어요. 이러한 형태의 유사한 형태로. 그래서 이게 지역 향판 제도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자꾸 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조폭 집단은 아니더라도 지역 유지와 결탁해서 범죄 행위를 묵인하는 경우도 생겨나더라. 다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일부 공권력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더라. 경찰이 내 관할권 내에서 관할권 내 조폭을 뒤를 봐주더라. 그래서 관할 주민들이 그 조폭 집단에 의해서 수탈당하는 걸 그대로 방치하더라. 실제로 있던 사건들이에요.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극히 예외적이지만 공권력의 오남용 사건이 벌어지더라. 버닝썬 사건 보세요. 경찰이 그 마약과 범죄 행위를 뒤를 봐줬단 말이에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극히 일부이지만 그러한 공권력 오남용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민들이 받게 될 피해가 너무 무지막지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공권력과 국민들, 주권자이지만 비록 주권자이지만 공권력 앞에서는 국민들 개개인이 너무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국민들 개개인의 그 권리를 지칭하기를 인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표현은 공권력과 국민들 개개인의 관계론에 있어서 국민들 개개인은 공권력 앞에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국민들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측면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국가와 국민의 관계론에 있어서 설명을 할 때는 국가는 국민의 수단적 존재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주된 권력은 국가 그 자체가 아닌 추상적인 개념인 국가 그 자체 또는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기구에 있는 것이 아닌 국민들 개개인에게 그 주된 권력이 있다는 의미에서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표현은 그 국가가 구체화되고 통치기구가 국가 공동사무를 국민들 주권자를 개개인을 위해서 통치기구가 그 사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힘이 있는데 이게 공권력이고 이 공권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오남용 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남용 되었을 때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때 국민들 개개인과 공권력의 관계론에 있어서 국민들의 개개인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지칭한다는 겁니다. 개념 설명 제가 좀 길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개념을 너무나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가 국가와 국민의 관계론에 있어서 국가는 수단적 존재라는 거를 발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국가에 충성하지 말라는 거냐? 국가가 안 좋다는 개념이냐? 뭐 가벼운 개념이냐? 아니에요. 관계론에 있어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추상적인 국가의 주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위험한 발상이에요. 전체주의적 발상이란 말이에요. 특정한 당에게만 주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것도 위험한 발상이죠. 국민들 개개인에게 주권은 있고 국가란 건 수단적 존재로 국민들 개개인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존재이지만 국가가 형성되고 나서는 국가의 존립과 공공질서는 매우 중요하다. 왜? 국민들 개개인의 생존과도 연결되더라. 공동운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존립과 국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선우가 그렇다고요. 이러한 개념을 모르는 채 면접관으로 투입되는 현직자들도 있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현직자들, 면접 준비생들도 있어요. 제가 왜 스피치 학원이나 그 대형 고시 학원가에 일부 그 행정직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알바하는 분들이 그냥 면접 강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입장벽이 낮고 그냥 스피치 시험이라고 착각을 해서 대충 뭐 기자나 교수들한테 모범 답안 좀 만들어 달라고 해주세요 해가지고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사실만을 앵무새처럼 강요시킨단 말이에요. 이 사회 구성 원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심층 면접에 들어가요. 개별 이슈는 우리 사회 구성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핵심 쟁점을 잡아놓고 디테일한 소쟁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소쟁점만 달달달 외워가요. 그리고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이 역전을 하잖아요. 합격률이 아주 압도적이잖아요. 우리 수험생들 보고 뭐라 하냐면 서울에서는 그런 고시학원가가 거의 딱 잡고 있으니까 대형 고시학원가에 획일화된 그렇게 사소한 디테일한 거를 왜 안 해왔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대요. 사회 구성 원리나 핵심 쟁점, 공권력과 주권의 관계, 공권력과 인권의 관계도 모르고 본질적인 헌법상의 본질적인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론도 모르면서 무슨 시사를 디테일하게 암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우리 합격생이나 수강생들도 그래요.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공통 원리를 알고 나면 시사 이슈는 아주 간단하고 쉬워져요. 네. 물론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건 정책이고 사실은 이거는 정책 전문가를 채용하는 시험에서 제가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코칭을 해드리지 신입 공채에 있어서는 그것도 실무진을 뽑는 신입 공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핵심 원리 위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